광화문파 대 여의도파 이게 뭡니까? 광화문파, 여의도파가 좀 나누는데 사진 보시면 정광훈 목사와 전한길 씨 아닙니까 지금요? 각각이 저 소속입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전한길 씨가 이 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정광훈 목사가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쪽 집회에 참석하라고 얘기를 해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실용주의 국익을 위해서는 진영을 넘어서 통합되어 가야 된다고 하셨던 이런 노무현 정신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5.18 광주민주운동 때 희생된 분들께 여러분들 덕분에 희생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화가 앞당겨졌다라고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전한길 강사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자꾸 나오는데 역사에 뭘 가르쳤는지 난 의문이 들어요. 뭐냐 하면 노무현을 존경한다 그리고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고 지금 연설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어디서 배웠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3.1절에 광화문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친북, 종북, 친중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그러니까 광화문 탄핵반대 집회 안 나오면은 이게 무슨 종북, 친북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전한길 강사를 겨냥해서 얘기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역사를 똑바로 못 배운 것 같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키워드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게 굉장히 묘하게 돼 있어요. 탄핵 반대 집회 주도하는 두 개 세력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요. 일단 광화문파로 통상 언론에서 좀 설명을 하는데 정광훈 목사가 주축이 된 대국본 이렇게 약자를 쓰죠.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 광화문파라고 통상 그래요. 그리고요. 원래는 여의도파라고 또 부르죠. 여기는 소년보 목사 그리고 개신교 단체가 만든 세이브 코리아 여기서 주도하고 있는 탄핵반대 집회. 여기에 지금 전한길 강사가 연사로 참여해서 연설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부산, 대구에서 열린 거는 이른바 여의도파가 주도해서 만든 개최한 집회 이렇게 소개된단 말이에요.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로 두 개 세로 나눴다. 그리고 아까는 전한길 강사 보고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에 오라는 얘기잖아요. 안 오면 당신은 뭐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김상일 평론가. 보수 집회 주도 세력 간의 갈등인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도권 다툼이고요. 정광훈 목사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아니면 안 되는 분이죠. 우리는 2019년 10월 한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나한테 죽어. 네. 본인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자신한테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간 동격 약간 이런 의미입니까? 뭡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분은 목사가 아니고 이미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그리고 정치 권력을 본인이 쥐고 다 흔들어야 되는데 예. 그 세력이 나눠지는 모습 이런 거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전한길 그 강사를 중심으로 어떤 세를 불리는 모습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대구에서 열린 그 집회가 좀 대구, 부산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맞득치 않고 예.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데 있어서의 그게 침해가 된다 이렇게 예.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한길 강사 쪽은 이게 역할 분담이다. 지역적으로일 수도 있고 역할 그다음에 분담이다. 어쨌든 역할 분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쪽에서는 있는 또 것이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이 그렇죠. 상황을. 예.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정광훈 목사 쪽을 이렇게 넘어서려고 하거나 그거에 어떤 경쟁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정광훈 목사가 주장을 했잖아요. 3.1절에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와라. 네. 안 오면 당신들은 종북, 친북 막 이렇게 됐잖아요. 네. 전한길 강사가 3.1절 광화문에서 열리는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을 할까요?
글쎄요, 저는 뭐 전한길 강사가 뭐 저기에 갈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거기에 다른 쪽 이른바 여의도파가 주최한 집회를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좀 아까 들으셨겠지만 정광훈 목사가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 그 역사를 배운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한길 강사는 일타 역사가 한국사 강사. 그렇죠.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에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존경한다 그거에 대해서도 비판.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5.18이 민주화 운동이다. 이것을 여기 앉아 계시는 서정욱 변호사님도 저는 부인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어떤 정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기중심적의 어떤 수구적인 집회에 전한길 강사가 자기를 거기에 본인을 이렇게 빠뜨리지는 그런 함정에 빠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 보시기에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그 MBC나 일부 언론에서 예. 갈라치기를 계속 하고 있다 봐요. 예. 우리가 어느 집회를 해도 이게 목소리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이게 마치 엄청난 갈등이 있고 뭐 주도권 싸움이 있고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전한길 강사는 이제 그 3.1절까지만 하고 강사로 전념하겠다. 예. 부인하고 약속도 했고 그게 본인이 정치할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런 얘기가 좀 알려졌어요. 예. 근데 뭘 주도권 싸움을 해가 뭐 이걸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전한길 강사가. 근데 다만 이게 목표가 달라요. 근데 정광훈 목사는 왜 저런 얘기를 할까요? 정광훈 목사님에게 7년 동안 광화문의 정통 보수의 길을 걸어왔고 전한길 강사는 이게 노사모에서부터 중도표를 끌고 오겠다는 게 목표로 집회하는 거예요. 예. 저하고 이게 엄청난 절친이지만 서정 TV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전한길 강사가. 아, 그래요? 왜? 제가 좀 보수니까. 절친, 이게- 절친이세요? 예. 근데 자기는 중도표 10%를 끌어오는 게 목표다. 예. 그때까지는 야 아무리 친구지만 그거 못 나가겠다. 약간 우파 성향이 안 나간다 그 저는 이게 말씀이에요? 정통 우파 뭐 이제 본인은 중도표를 좀 끌어오겠다는 목표로 예. 나온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예. 목소리는 다양하지만 이게 너무 분열로 보지 말고 예. 다만 이제 3.1절은 워낙 큰 집회고 1,000만 명이 모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 김진홍 목사님 위주로 해서 야 3.1절은 같이 광화문에 1,000만 원 모이자 예. 이렇게 중재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아, 상태입니다. 중재를 또 하고 예, 있습니까? 그 중간에? 김진홍 목사가 중심이 돼서 다 같이 3.1절은 같이 하자. 근데 3.1절에 광화문에 안 오면 아까 뭐 종북 친북이라 그랬잖아요. 3.1절에 1,000만이 모여가 완전히 진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예. 헌재나 보여줘야 되잖아. 여기까지 다른 데서 집회하면 또 이게 분산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3.1절은 모이자 이렇게 중재를 하고 그러면 있어요. 이른바 3.1절의 탈핵 반대 집회는 광화문파, 여의도파가 같이 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고 아직 모르죠. 그거는 그걸 지금 중재하고 중재 중에 있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아, 잘 되겠습니까? 그게? 뭐 저는 3.1절은 이제까지 다른 데 있잖아요. 예. 광주까지. 예. 근데 3.1절은 이게 광화문 외에는 100만 이상의 인파가 모일 데가 없어요. 오. 한번 이게 제대로 국민의 뜻이 뭔지 한번 제대로 보여주려면 여의도에는 여의도 광장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게 합쳐야 합쳐야지 이게 엄청난 게 인원이 모일 거 아닙니까? 예. 제 개인적으로 이게 3.1절만이라도 같이 합쳐서 두 팀이 같이 해서 이게 국민의 뜻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 아니, 중재를 근데-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뭐 중재도 좋고 다 좋고 모이셔도 좋고 다 좋은데 예. 예? 정광훈 목사님이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정통 보수의 생각인 겁니까? 정통 보수의 지금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정통 보수의 길을 걷는 예.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정관 목사님의 개인적인 아니 사관이고 지금 정통 보수라고 하셨잖아요. 오. 아니 전한길 강사는 중도 노사모에서 넘어왔고 예. 외연 확장 예. 이분은 이게 계속 보수로 7년도 해왔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그래 분류한 거죠. 알겠습니다. 아유, 좀 민감한 질문 하나 딱 던지셨어요. 또 설명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그러니까 이것 가정을 했어요. 가정. 최근에 이제 헌재에 대해서 뭐 습격 모의 이런 것도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가정을 한 가지 질문과 답변이 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부지법 습격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혹시 주유소 습격 사건 보셨습니까? 네. 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세면요. 만약에 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아마 헌법재판소 습격 사건도 일으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 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해서 답변 드리긴 좀 한계 있습니다. 자, 습격 사건 일으킬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직 결론도 안 나왔는데 답변은 적절하지 않습니까? 약간 좀 우회한 거죠, 답변을. 그런데 어제 전한길 강사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요건 자막으로 좀 나가게요. 전한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면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큰일이 난다는 거죠. 뭔가 들고 일어난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왔던 질문과 약간 같은 맥락이거든요. 손정혜 변호사,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보수가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라는 상권 분립의 기본 원칙에 우리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습격이나 폭동이나 이렇게 저항권을 불러일으킬 만한 폭력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것들을 선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물건 부수고 난동행위한 사람들 대부분 구속됐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신을 이야기하고 이에 대해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기존 질서를 굉장히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요 소정욱 변호사. 그러니까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도 이게 무슨 습격이 된다, 뭐 이게 뭐 4.19 혁명처럼 제2의 4.19 혁명이 난다, 이런 거는 헌재가 뭐 점령되고 약간 뭐 폭력적 행동 이런 게 연상되잖아요.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저는 이제 그러려면요. 예. 오히려 이제 진보진영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요. 예.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존중한다. 이걸 이렇게 발표해 주대요. 일단 본인들에게- 가정을 하더라도. 본인들은 제가 만나봤더니 그 민주당 편을 만나봐 대기실에 이야기하면요. 예. 탄핵이 당연히 인용될 걸 생각하고 인용일 때만 승복해야 된다. 기각일 때는 본인들 납득이 안 된대요. 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기각되면 또 반대 기각될 쪽에서 때 민노총이나 뭐 예를 들어 이런 단체들이 약간 반대쪽 진보 단체에서 촛불 들고 이게 아니 헌재가 왜 탄핵을 기각하느냐 또 이게 시위 안 논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 말은 이게 그 보수든 진보든 예. 어떤 결과 노동이 같이 승복해야지 예. 인용만 승복하겠다.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 봐요. 김상희 평론가는 약간 이런 얘기도 굉장히 좀 위험하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모두가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야당에서 누가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야당 사람도 꽤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4.19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예. 뭐 을사오적이다. 그리고 뭐 대리인단은 뭐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 이게요. 다 사법 불복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법 불복을 하는 나라에서 그러면 앞으로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죠? 저렇게 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강목 들고서 뭐 무슨 조폭 구역 싸움 하듯이 싸워서 해결하나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저런 얘기를 적어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개개인이 감정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야. 예.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국가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려는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와 말은 제발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국회에서 이런 걱정이 좀 담긴 질문이 나왔고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은 뭐 결론도 안 나왔는데 그거는 좀 뭐 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